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이 토요일이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는 이제 일요일인 그런 나라들이 많겠고, 한국은 추석 연휴인데 굉장히 연휴가 길더군요. 오늘의 미국이 주말이 시작됐기 때문에 위크엔드 리뷰, 그리고 오늘부터는 조금 바꿔봤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형태로 이 주말에 오늘의 미국이 진행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토요일에는 위크엔드 리뷰와 week ahead, 다음 한 주일을 좀 예상해보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예상도 아니네요. 사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묶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weekend review와 바로 그 week ahead를 묶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미국이 방송되면서 주중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깊게 전해드려야지 됐었는데 시간상 못 전해드렸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이슈, 그런 것들을 따로 이 오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입니다. 위크엔드 리뷰와 위크 어헤드를 좀 합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그 중요한 그런 그 언론들은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문 같은 경우는 미리 그 다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웹사이트로 올리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뉴스는 뉴욕타임스가 가장 그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것은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미국으로선 중요할 수도 있고요. 먼저 말씀드리게 됐네요. 왜냐하면은 그 중국에 도착하기로 한 그 시간이 반나절이나 늦어졌었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보잉 757기가 좀 그 지난번에 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문제가 많다 컴플레인을 했었는데, 그 기능상의 그 문제로 인해서 일본에서 좀 오일도 기름도 넣고 가스도 넣고 해서 반나절 정도를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머물러야지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스케줄이 겹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정보다 반나절 늦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맞이하게 됐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나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 그렇게 지금 그 씨름 정도가 뭡니까? 정말로 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도 비공식적인 그런 채널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워싱턴에 있는 띵크탱크라든가 그런 곳이 주도를 해서 제3국에서 미국 그 전현직 관계자들이 만나고 하는 것은 대강 다 알려졌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거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 미국이 직접 그 접촉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식 표현으로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채널이 아니라 3개의 채널이 있다. 평양과 이 채널, 저 채널, 저 채널. 미국 정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 그 리더와 협상 가능성에 관한 그런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대화를 하고 싶냐고 물어봤다. 이게 미국 측의 답변이었어요. 북한의 미국과 대화할 뜻이 있느냐, 그리고 또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안건이 무엇이냐도 물어봤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강조한 것이 오랜 동안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해결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도 얘기를 했고,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강조를 한 것이 우리가 직접 채널을 갖고 있다. 누군가가 그 중간에 끼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이 중재를 했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과 북한 사이의 상황을
쉽지 않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도 단어로 그 정전과 같은 블랙아웃이 아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나 그 채널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그 협상을 한다면 미국이 북한에 무엇을 양보할 뜻이 있는지 끝내 그 말하지 않았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요. 그리고 양보하지 않는다고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은 북한과 여러 개의 채널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이 계속 그 대화를 해왔다면 그것이 그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한미 그 군사 합동 훈련을 조금 뭐 스케일을 작게 한다던가 뭐 거기에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미국 그 뉴욕타임즈가 분석을 하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했었던 협상과 그 비전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비밀 커뮤니케이션 계속 그 뒤에서 백채널을 가지고 해오다가 시리즈로 아주 오래 이렇게 하다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기자들이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뭐 똑같은 것이 아니냐, 비슷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미국의 국무장관은 그건 아니지라고 답은 했습니다. 평양은 지금 핵을 갖고 있고 이란은 당시에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차이가 좀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미국과 북한과 사이의 핵 문제가 극박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인식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수소폭탄 개발까지 나오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대화를 안 하고 오래 가면 갈수록 더 이제 그 북한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하고 1시간이 채 안 돼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국무장관이 말한 결론으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최근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 높아진 긴장은 줄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과열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열됐다, 긴장을 줄여야 된다 하는 표현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늘 북한과 미국을 향해서 동시에 해왔었던 얘기잖아요. 그런 것을 했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그 발사 시험 같은 것을 중단한다면 좀 긴장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또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 가지 못할 거야 라고 북한을 향해서 한 말, 그런 그 트윗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국의 국무장관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뉴욕타임즈가 이제 아주 오래 그 북한 문제를 계속 팔로우업을 해왔었기 때문에 보통 그 전문 여러 뭐 비영리 기구라든가 띵크탱크가 그 이제까지의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은 외교적인 접촉이 있을 때는 도발 같은 것이 줄어들었었는데 특히 이제 아버지와 김정은의 할아버지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김정은 그 미국의 그 지도자는 어떻게 할지 그것이 이제 그 분명하지는 않은 그 일이고 워싱턴은 이제 그 비핵화다 하는 목표를 접어야 될 때다 하는 목소리가 북한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더 강해진다는 거죠.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 사용을 핵무기 사용을 중지하는 쪽으로 그 협상을 한다면 그쪽을 가지고 그런 입장으로 미국이 대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일본의 아베 신조가 북한이 그 여러 번 지금 최근에 핵실험을 하고 나서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베 그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인 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텔러슨 국무장관이 미국이 직접 북한과 세 개의 채널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아베 신조는 얼마 전이었죠? 2주일쯤 됐나요?
미국의 그 뉴욕타임스의 아베 신조가 그 어피니언을 그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추려드리기만 했는데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고 압박할 시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일본의 그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인 적들이 아베 신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 빼고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고 있잖아. 한국도 지금 좀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보수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는 결국은 대화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되고 북한이 스스로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할 때 계속 대화는 무슨 대화라고 했는데 미국은 지금 그 대화를 한 개 채널이 아니라 세 개의 채널을 가지고 북한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관한 것이 그대로 한국에서도 조금 적용이 될 수 있는 일단 분위기는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이번 주에 위클리 리뷰에서 오늘 뭐 새로 나온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 주에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핫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주 이 시간대쯤 해서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베이징으로 가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먼저 전쟁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북한 영공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미군 전투기를 격추시킬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양쪽이 다 그 얘기가 나온 뒤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락켓맨이라고 얘기한 것도 칭찬한 것이다, 뭐 이런 발언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고요. 아무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과 이제 아시아 5개국 중국을 포함해서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이제 중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 뒤에 그 사이에 이제 그 전에는 지금 미국에서 완전히 군사적인 옵션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었죠. 원하는 첫 번째 옵션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우리는 군사적인 옵션을 쓸 준비를 다 해놨다. 쓰기를 원치는 않지만 만약에 쓴다면 북한은 정말 황폐한 그런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대화를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항상 적과도 대화를 해야지 되고, 또 동지와도 대화를 해야지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대화를 해야지 되잖아요. 모든 일들이 대화 없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오해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재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50%대 50%,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10%로 봤는데, 이번에 오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만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점점 더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또 전쟁이 일어나도 한반도고 안 일어나도 한반도잖아요. 그 무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현재로서는 낮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미국에서도 핫했었던, 뜨거웠었던 아이템이 북한과 미국과의 핵 문제를 둘러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리뷰 듣고 계십니다.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위켄드 리뷰예요. 북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그 밖에 이번 주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도 또 역시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네요. 이번 주에 하도 뉴스가 많아서 제가 한 번 정도만 전해드리고, 탐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제 전용기 타고 군용기 타고 했었던 그런 스캔들을 쭉 팔로우업을 못 해드렸는데, 결국은 이게 문제가 커져서 본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했지만 대통령이 다 사임하는 것을 허락을 하고 금방 받아들이고, 바로 오늘부터는 지금 대행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대행 체제로 들어갔거든요. 부장관이 이제 장관 대행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육선 하원 의원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헬스케어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한 거의 $100만 썼다고 하잖아요.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군용기 타고
타고 다닌 것만 하더라도 50만 달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그것도 군용기 타는 것은 백악관에서 허락을 해줘야지 되는데 다 허락을 하고 탄 겁니다. 또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미국의 지금 장관들 가운데서 와이프랑 같이 전세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이프와 같이 타기도 했고 해서 본인이 이제 이런 이슈가 막 뜨겁게 막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하자, 그 와이프 것은 그 배상을 하겠다 하고 일부는 배상을 했는데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슈가 일어나고 나서 했는지 안 했는지. 지난번에 그 재무장관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그래서 군용기가 50만 달러였고 그 밖에 전세기로 40만 달러를 타고 다녔는데 물론 보건복지부에선 다 일하러 다녔다고 하는데 일하기는 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갖고 있는 부자예요. 원래 의사이기도 했고 부부가 갖고 있는 땅이 있는 그곳에 컨퍼런스가 열리기 하루 전에 도착을 해서 컨퍼런스는 전에 다 예정 잡아놨던 그런 것인데요. 그래 하루 전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또 테네시주에 갈 때도 역시 전세기를 타고 갔는데 친구가 주선을 하는 그런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서 가서 아들과도 만나서 다 밥 먹고 등등.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전세기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는가 아닌가 쫙 스케줄 보고 하면은 알 수 있잖아요. 미리 하룻밤 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급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사임하라고 했으니까 사임을 했겠죠. 그 파이어는 아니지만 파이어나 마찬가지인 그런 지금 그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커서 이것은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주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는 공화당과 민주당 또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각각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가장 큰 그 세금 개혁안을 백악관과 공화당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못 버는 사람들은 현재 그 소득세 세율이 10%에서 12%로 오히려 2%를 늘리고 못 버는 사람들에게 2%는 상당한 퍼센테이지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은 수혜율을 지금 39.6%에서 35%로 약 4%인가요? 4.6% 내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25%. 지금은 7단계였거든요. 이것을 이제 3단계로 하고 상속세는 완전히 없애고 상속세는 그 부자들이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법인세도 35%에서 20%로 내리고 그런데도 왜 중간층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법인세 같은 것을 내리면 애플이나 이런 그 다른 곳 법인세가 낮은 기업에 내는 세금이 낮은 곳에 그런 나라에 이제 이제 큰 그 기업들이 가서 거기서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미국으로 돌려와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중간층에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는 지금 많이 해봤지만 과거에 몇십 년 전에는 기업이 돈을 벌면 어느 정도는 인플로이들하고도 나눠 가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트리클 다운 똑똑똑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이 없다.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도 하는 얘기잖아요. 많이 사업 환경이나 돈을 벌어서 배분하는 과정이 몇십 년 전과는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기업의 세금을 많이 줄여도 종업원들이랑 같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주주들, 사주만 배불리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다라는 그 주장이 있고 그 주장들은 대부분은 이제 공화 민주 가릴 것 없이 나오는 주장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중간층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해주는 그런 그 부분을 좀 많이 늘린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밝혀져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강 아웃라인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5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버는 사람들은 오늘 새로 나오는 것 보면은 30% 정도는 세금이 더 올라간다고 하고요. 이게 Urban Brookings Tax Policy Center라고 굉장히 조금 그 중도적인 그 입장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버는 사람도 세금이 올라가고 탑 1% 버는 사람, 1년에 9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만 평균 한 20만 달러 이득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층도 가정 4가정 가운데 한 가정
가정은 세금이 올라가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하나도 득보는 거 없다. 내 부자 친구들도 득보는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자들이 더 많이 득을 보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말을 구태여 표현을 하자면 부자들이 돈을 많이 그 이득을 봐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가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은 기대하기 힘든 환경이 됐다는 얘기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지금 세금을 감면을 하면 부자들한테 많이 감면을 부자들이 많이 버니까요. 그러면 연방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 전 연방 정부의 빚이 2조 4천억 달러는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게 중도적인 띵크탱크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에서는 이런 것을 경제 성장으로 다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 갚아줘야지 갚아주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 공화당에서도 이것은 아닌데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밥 콜콜 같은 테네시주가 지역구인 의원인데 이 의원은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의 전체적인 입장과는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이것이 또 미국에서 빅 이슈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은 그래도 어떠한 순간에는 이제 당이 뭉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스티브 스칼리아라는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그리고 이제 공화당 하원의 이제 하원 의장이 폴 라이언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원내대표라고 부를 수 있는 한국에서 그런 사람이 스티브 스칼리아 의원인데 지난 3개월 반 전에 야구 시합하다가 총에 맞아서 공화당을 겨냥한 그런 용의자의 총에 맞아서 수술을 많이 하고 처음으로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의사당에 왔을 때 공화민주 의원들이 다 그 박수치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정규 방송에서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 안 드렸었어요. 계속 그 스티브 스칼리아 의원이 말을 할 때 시작할 때마다 가스의 그 은총 또 가스의 힘으로 생긴 미러클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서 정치와 그 종교는 분리를 해야지 되는 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공화당 특히 이제 공화당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스티브 스칼리아 의원과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 가스를 강조를 하고요. 이 사람이 제가 그날 잘못 말씀드린 것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이제 나와서 몇 마디 했잖아요. 하면서 낸시 펠로시와 종교는 다를 텐데라고 말씀드렸는데 종교가 같네요. 같은 카톨릭입니다. 이 스티븐 스칼리아가 유대계이기는 합니다만은 종교는 그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가스를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것은 공화당 의원들이죠. 주로.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다지 그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많이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복음주의는 아닙니다만 그 선거 유세를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썼고 그쪽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백악관에서 지금 바이블 스타디까지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장관들이 모여서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나요? 네. 또 이제 역시 금요일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스토리가 참 좋았어요. 사실은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서 내용을 들으시고 나서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연한 얘기에서 감동을 해야지 되는 미국이 됐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금 그 에어포스 아카데미가 공군 사관학교의 총장이죠. 그런데 보통 학교의 총장 프레지던트라고도 부르고 다르게도 다른 그 명칭으로도 부릅니다만 이 공군 사관학교 총장도 또 명칭이 달라요. 어쨌든 총장입니다. 제이 실버리아 그 총장이 별셋이고 그 중장이죠.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에게 3명이 아니고 5명이었어요. 블랙 학생들의 방에 go home, nigger 이렇게 그 써붙이자 이 총장이 4,000명 전부 모으고 1,500명 스태프들도 모여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고 여러분이 분노했다면 올바른 장소에 있는 겁니다. 분노하지 않았다면 거룩한 분노예요. 분노하지 않았다면 get out. 여기서 나가라. 여기에 맞지 않는다. 모든 그 인종, 피부 색깔, 남자, 여자, 백그라운드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 존엄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그게 우리 그 공군 사관학교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에 그것도 일반 분노가 아니라 경로했다면 사관생도로서
인간으로서 옳은 겁니다. 눈 감으면 아닌 겁니다. 분명하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NFL 선수들이 하는 것에 대한 그 밖에 그 여러 차별에 대해서 분노하고 토론을 해야지 되고 다양함이 힘이라는 이것을 알아야지 된다. 비디오로 찍어서 토론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보고 다른 사람들과 쉐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미국에서 이번 주에 마지막에 주말에 굉장히 아주 이슈가 됐었던 것이고,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이 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총장이 여러 언론과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인상이시더군요. 그래서 제이 실베리아 총장이 우리가 학생들에게 늘 얘기하는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침묵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정의와 부정의를 봤을 때 정의와 부정의가 또 충돌하고 있을 때 분명하게 명백하게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명백하게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곳에 사관생도로서 인간으로서 동참해야 되고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는 앵커들이 그러면 워싱턴에 어떤 충고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이게 워싱턴을 향해서도 하는 말입니까?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본인이 이제 공군 사관학교 총장으로서 하는 얘기다. 근데 사관학교 총장으로서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물론 아주 직접적인 계기는 Go Home Nigger라는 사관 생도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이었지만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버지니아의 샤롯츠빌, 또 NFL, 포거슨에서 백인 경관에 의해서 흑인이 숨졌는데 그 경관이 무죄 판결 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디선가 막 이제 충돌이 나고 싸움이 나가고 아니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어? 할 때 분명히 보통 사람 아니면 보통 사람보다 조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딱 들고 나와서 이런 매듭을 지어주죠.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미국의 탑 뉴스였습니다. 위클리 리뷰였고, 그리고 이제 위크 어헤드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부터는 위클리 리뷰와 위크 어헤드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week ahead, weekly review and week ahead에서 지금 week ahead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이 토요일인데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에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에서 허리케인이 얼마가 지나가고 했었을 때 굉장히 미국 사람들도 좀 가깝게 느꼈고요. 푸에르토리코만 하더라도 좀 머니까 미국령이긴 하더라도 좀 멀게 느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됐네요. 오늘 아침에 토요일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한 것이에요. 어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렸는데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지금 푸에르토리코 모든 건 너무 잘 돼가고 있다 하니까 이 푸에르토리코에서도 피해가 거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피해가 아주 심하니까는요. 그 지역의 시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 이름이 뭐였던가요? 아무튼 시장 이름이 칼멘 유린 크루즈 시장이 얘기하기를 샌후앙의 시장이 얘기하기를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인가 하는 뜻으로 텔레비전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 표정이 정말로요? 이러면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으네요. 여기 와서 아이가 먹을 게 없고 우리가 정말 계곡의 물을 받아 먹고 아이 기저귀도 없고 이런 것을 보면은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도 아주 그대로 텔레비전으로 보면은 정말 절박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절대로 지금 제대로 구호나 여러 가지 작업이 되고 있지 않다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어제는 말씀드렸잖아요. 워싱턴에서 세금 개혁안을 홍보를 하면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 피마 등등이 연방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더니 오늘 아침에 그냥 트윗을 해버린 거예요. 샌후앙의
그 시장을 직접 그 가리키면서 정말 지도력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그 트윗을 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그 마리아라는 허리케인이 핥히고 갔기 때문에 얼마나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대고 무슨 1920년대의 물류법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화물선이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며칠 동안 뭐 딜리버리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께 그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좀 그 속아내고 전해드립니다만 그래서 먹을 물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대통령이 또 뭐 거기가 원래부터 문제가 많았어 하더니 오늘은 완전히 그 무능력한 그 리더다 뭐 이런 얘기 며칠 전에는 뭐 잘한다고 하더니 민주당의 코치를 받고 트럼프에게 못되게 굴어라 하는 민주당의 코치를 받고 그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 생후앙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정말 능력이 없다. 뭐든지 일이 뭐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닌데 연방 정부가 얼마나 지금 그 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칼멘 그 율린 그 크루즈 시장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깅하고 있다. 연방 정부에 정말 내가 얼마나 예의 바르게 기다렸고 그 일주일 이상 그랬잖아요. 기다렸고 그래 왔는가. 더 이상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우리 말을 정말 베깅합니다. 제가 간절히 이렇게 구걸하듯이 빕니다. 우리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이런 그 구조 작업 때문에 그러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에 그 푸에르토리코를 방문을 하는데 그 전부터 월요일부터 지금 당장부터 이슈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핫한 아이템이 다음 주에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쳐서 넘어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니네가 무능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총괄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명인들 가운데서 굉장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 트윗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브로드웨이의 그 뮤지컬 해밀턴의 그 뭐 작곡 작사 뭐 다 한 배우도 하고 하는 그 린 마누엘 그 미란다 씨 같은 경우는 아니 어떻게 지금 그렇게 아파하는 그 푸에르토리코의 그 샌후앙 시장을 대통령이 그렇게 비난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가 한 그 트윗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핫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당신 지옥 갈 거야. 당신 앞에는 줄도 없어. 누군가가 아마 그 이리로 오시죠, sir 하면서 그들은 모두 길을 비켜줄 거야. 24시간 7일 동안 지금 일을 해온 그런 그 샌후앙의 시장이잖아. 그때 너는 뭐 했어? 골프 쳤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트윗 너 뭐 첫 홀에서 했어? 아니면 맨 마지막 홀에서 했어? 아니면 클럽에 앉아서 했는가? 암튼 당신 선천적인 거짓말장이야.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린 마누엘 미란다라는 미국에 정말 주목받고 있는 젊은 사람이죠. 30대 희곡작가 배우 해밀턴 그 작곡 작사 다 한 뮤지컬 그 사람이 한 얘기고 레이디 가가도 조금 요즘 아프잖아요. 아파서 뭐 콘서트도 연기하고 하는데 레이디 가가도 트윗으로 정말 후진 리더십이 어디 있는지 나는 그 분명히 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후진 리더십이 푸에르토리코에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것이고 아무튼 그 샌후앙의 그 시장은 딱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대통령 비난하지 않고 트윗 한 번 했습니다. 애원합니다. 우리 목표는 하나입니다. 생명을 구한다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FL도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빅 이슈가 될 텐데 지금 이 이슈는 그 고등학교까지 많이 퍼지기 때문에 어제 그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 홈 경기, 이건 풋볼도 아니고 이제 프로 야구 경기인데, 이 야구 경기 도중에 사람들이 이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 마스코트가 있는 그 현수막에 인종차별주의는 미국에 존재한다. 이런 것을 써서 크게 보여줬고요. 정의가 없으면 야구도 없다.
뭐 그러다가 이제 그 경기장 그 경찰에 의해서 퇴장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수백 명이 또 이제 시위를 했는데 세인트루이스가 바로 그 백인 경관이 흑인을 그 숨지게 했는데 블랙 운전자 안토니 스미스죠. 그 백인 경관이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아주 고속 추격전 도중에 이제 그 총을 쏴서 숨지게 했는데 마지막에 그 잡혔을 때요. 쏘기 전에 이 블랙한테 엄청 욕하고 한 것이 또 다 비디오에 잡혀 있어서요. 지금 그 미국에서는 어떤 분들은 또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일어나지 않고 이런 그 백인에 의한 흑인 차별을 백인 경관에 의한 흑인 차별을 알아주십시오. 고쳐져야지 됩니다. 토론돼야지 됩니다. 하는 것을 유명한 선수들이 유명세가 있으니까 그 유명세로 계속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하고 나서 그런 사람들 해고해버려라. 트윗을 하고 나서 더 아주 몇 명에서 불과 몇 명에서 선수들 뭐 몇백 명으로 늘어난 것이고 이렇게 그 풋볼에서 야구 경기까지 그 퍼진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트럼프 타워 앞에서 이런 그 NFL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됐다 하는 그런 그 시위대가 있고 내일도 시위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을 일단은 지금 선수들을 보호하는 구단주가 훨씬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해고해라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 NFL 그 보이콧해라 하고 하면서 중간중간 내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NFL 시청률 떨어졌지 하는 트윗까지 하면서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고요. 지금 하이스쿨 선수들도 많이 그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시시피 메인, 일리노이, 시카고 다 흑인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루이지아나, 텍사스에서도 하이스쿨 풋볼팀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뭐 여자 축구 선수들 어떤 경우는 전원이 어떤 경우는 무릎을 꿇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그 팔에 팔짱을 끼고 그래서 이런 선수들에게 벌을 주는 학교도 있어요. 루이지아나의 어떤 그 하이스쿨에서는 선수들은 많이 뛰어야지 되는데 그 뛰는 시간을 경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인다던가 그런 벌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역시 또 그 위크 어헤드에서 지켜봐야지 될 문제 가운데 하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임하는 것으로 문제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만 전세기 타고 다녀서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은 일단 뭐 돈 다 배상하고 좀 잦아진 것 같은데 환경청 장관도 스캇 그 프로이트 장관도 마찬가지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내무장관도 재향군인 청장도 그렇거든요. 환경청장은 스캇 그 프로이트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전화 박스도요. 그 환경청에 비밀 전화 박스를 만들었대요. 25,000달러를 줘서 방음 장치를 했다는 건데 이 사람이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그 셀폰도 다 압수하고 얼굴 보고 얘기하고 이메일 같은 것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뭔가 뭐 굉장히 그 비밀스럽게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오클라호마 검찰총장이었어요. 오클라호마의 그 검찰총장일 때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정책에 굉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환경 정책에 반대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조사도 받고 했었습니다. 본인의 스케줄을 잘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게 또 유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세기를 타고 다니면서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그 뭐 자동차 업계, 광산 업계, 화석 연료 CEO들을 만나고 전세기 타고 가서 만나고 하루 이틀 있으면 그런 그 CEO들이나 업계에 좋은 뭐 규제를 풀어준다든가 하는 결정을 환경청에서 내리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 청장도요, 데이빗 설킨이라는 청장도 유럽에 가서 네덜란드, 영국 관계자 만날 때 전세기 타고 가고 역시 와이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와이프와 함께 가서 윈블던 테니스도 타고 테니스 타는 게 아니죠. 크루즈도 타고 윈블던 테니스도 보고 물론 이렇게 뭐 어디 출장 가고 할 때 어떠한 뭐 본인이 평소에 좋아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끼워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끼워 넣는 것을
그 감시 그룹이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좀 합리적이고 좀 이해할 만하다 하면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다 요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재향군인청장도 문제가 좀 되고 내무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군용기도 탔어요. 내무장관도 군용기도 타고 하면서 오일 회사 뭐 가스 회사 관계자들도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후에 사임을 했지만 또 다른 이런 그 장관들의 이슈도 다음 주에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은 이런 것에서 말하자면 그 정치적으로 피냄새를 맡았다고 할까요? 이게 이슈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알고 계속 쫓아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좀 희생양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은 탐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희생양으로도 쓴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100만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와이프까지 대동하고 다니면서 전세기 군용기 탄 것은 잘못한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스케줄 보면은 잘못한 게 많이 있던데요. 뭐 그리고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그를 임명할 때는 헬스케어를 좀 잘해주겠지 했는데 이게 헬스케어가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뭐 희생양이다. 이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이제 장관들을 보자 하는 것도 다음 주에 조금 위커 헤드로서 좀 볼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일단 장관을 임명을 하고 지명을 하고 청문회를 거쳐야지 되니까요.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가 미국에서 한 1조 달러 정도를 다루는 그런 부서거든요. 직원이 8만 명 정도 있고 보험, 의료연구, 약, 식품안전, 공공안전, 질병예상 뭐 이런 것들 예방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곳이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바마 케어에 반대를 해왔었던 또 한 사람 이제 특히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가까운 시마 버마라는 인물을 두지 않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봐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자넷 옐런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자넷 옐런으로 그냥 가는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으로 하는가 하는 것도 계속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원래는 게리콘 백악관의 경제자문이 아주 유력했었는데 이 경제자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버지니아의 샤롯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와 반대의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었을 때 나중에 끝내 참다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다음부터 좀 미움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게리콘이 될 가능성이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한 뭐 4명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봐야지 알죠. 그것도 이제 뭐 다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청문회 거쳐야지 되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백악관에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자체 조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백악관의 중요한 인물들이 거의 개인 이메일을 썼기 때문에 그 개인 이메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을 그렇게 비난을 하고 당선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좀 면목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면목 없다 이런 것은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본인이 딱 생각하고 위로 가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금 감면 같은 것도 선거 캠페인 할 때 기업의 세금은 3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얼마나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로 하고 나서는 원래 내 목표가 그거였어. 그냥 확 15%라고 말하자면 그렇게 화끈하게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쪼쯤쪼쯤해서 20%로 가는 거. 원래 내가 그게 목표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부끄러워한다던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일단 이제 사위와 딸 또 뭐 경제자문 뭐 전 비서실장 또 전 수석 전략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개인 이메일을 썼기 때문에 조사하고 나서 이게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가까지도 조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미국에서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북한 이슈 여전히 아주 핫한 아이템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Weekly Review and Week Ahead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오늘 오후 그리고 내일 굉장히 좀 흥미있는 아이템 하나
아니면 2개, 아니면 많으면 3개 정도 따로 그 오늘의 미국에 뭐죠? 왜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놓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 플레이보이의 그 창업자가 휴 해프너가 91살로 숨졌는데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문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것이 좋은 문화든 나쁜 문화든 미국은 뭐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그 문화들을 포용을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 휴 해프너를 좀 전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봤던 굉장히 그 흥미있는 영화도 좀 그 소개를 해드리나 뭐 이런 느낌도 좀 그 들기도 하고요. 또 뭐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은 미국 날짜로 월요일, 한국 날짜로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